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오늘 아침 경남은 영하권의 강추위가 이어져 추위 대비를 단단히 하고 출근하셔야겠습니다. 특히 하동 등 5곳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문진희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을 알리는 월요일 출근길입니다. 오늘은 나가실 때 보온에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는데요.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현재 기온 창원이 영하 4도, 창녕이 영하 9도, 거창이 영하 10도를 보이는 등 어제보다 4에서 9도가량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따뜻한 옷차림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행히 내일부터는 기온이 조금 오르겠는데요. 오늘 창원의 한낮 기온은 4도로 예년보다 낮겠지만 내일은 7도까지 올라 예년 수준을 회복하겠고요. 수요일에는 아침 기온도 다시 영상권을 되찾겠습니다. 날은 춥지만 오늘 우리 지역의 하늘 맑게 드러난 가운데 공기질 청정하겠는데요. 다만 창원의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각종 화재 사고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영하 4도, 함안이 영하 9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4도, 김해가 5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영하 9도, 합천이 영하 8도를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5도, 합천 6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부터 모레 오후까지 우리 지역에 비나 눈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남교육청의 폐교 200여 곳 가운데 30% 이상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장기간 흉물이 되고 있지만 개인이나 마을 공동체가 쉽게 활용하기 어렵고 경남교육청 또한 마땅한 활용 방안이 없습니다. 진정은 기자입니다. 1999년 문을 닫은 창원 진전면의 한 초등학교 건물입니다. 한 개인이 2002년 경상남도 교육청으로부터 빌려 미술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실 골마루와 복도를 그대로 살린 전시 공간에서 유명 작가 초대전과 기획전이 이어지고 해마다 15,000여 명 이상 다녀가는 인기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미술관을 짓는다는 것은 엄청난 비용이 드니까 폐교는 리모델링만 해도 문화공간이 될 수 있고요. 모든 폐교가 이렇게 잘 활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해인 1999년 문을 닫은 창원 내서의 이 초등학교 건물은 24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낡은 건물과 버려진 자재는 미관을 해치고 주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딸내미들이 뭐 26, 24살인데 사실은 돌아다니기도 하지 밤에. 걔 운동신경 있다고 사는 것도 내 못 나가고 그러지. 묵음지가 그따고. 경상남도 교육청이 보유한 폐교 219곳 가운데 자체 활용하거나 외부에 빌려준 건물은 150곳. 나머지 31%에 달하는 69곳은 미활용 폐교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특히 통영과 고성, 하동, 사천 등 섬이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집중돼 있습니다. 개인이나 마을 공동체가 빌리려고 해도 리모델링 비용과 교육청에 정기적으로 내는 임대료가 큰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임대료 인하를 검토하고 있지만 시행 여부를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활용된 폐교가 지역의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지만 지자체와 협조해서 대부료를 감면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경상남도 교육청이 자체 활용할 계획인 미활용 폐교는 69곳 가운데 불과 2곳. 나머지는 마땅한 활용 계획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정원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년 가까이 재판을 받고 있는 홍남표 창원시장에 대한 결심 공판이 오늘 이어집니다. 또 창원 국가산단 지정 50주년 기념 행사를 준비하는 창원시의 전담팀도 오늘 출범합니다. 이번 주 경남 황재락 기자입니다. 오늘 창원지법에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의 결심 공판이 이어집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홍 시장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당시 시간 관계상 결심 공판은 마무리되지 못했고 오늘 최종적으로 홍 시장을 포함한 피고인 3명의 최후 변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홍 시장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6일로 예정됐습니다. 오늘 창원시청에선 창원 국가산업단지 지정 50주년 기념 전담팀 출범식과 보고회가 열립니다.
창원시는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관련 전담팀을 발족해 창원 국가산단 50주년 행사를 준비합니다. 창원시는 오는 4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창원시 곳곳에서 국가산단 지정 50주년 기념식과 기념 강연, 수출, 상담회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한 5개 광고물법 개정안이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행됩니다. 새 개정안은 각 정당이 읍면 동별로 2개까지만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고 보름이 지난 현수막을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자치단체에서 강제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또 보행자와 교통수단 안전을 방해하는 장소에는 현수막 설치가 금지됩니다. KBS 뉴스 황진학입니다. 울산에서는 동네 서점에서 지역 화폐로 책을 사서 읽은 뒤 도서관에 반납하면 그 책값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사업 5년째에 들어섰는데 동네 서점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와 함께 홍보가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산의 한 동네 서점입니다. 온라인 서점 등이 활성화되면서 이용객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 같은 동네 서점을 돕기 위해 울산에서는 2020년부터 책값 돌려주기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서점에서 울산페이로 책을 산 뒤 4주 안에 지역 내 도서관에 반납하면 책값의 100%를 울산페이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오지 않았던 분들도 오게 되니까 그거는 피부로 확실히 느껴지죠. 더 좀 확장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울산이 가장 먼저 시작한 사업인데 2020년 580여 명이던 참여자 숫자는 지난해 2,20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첫 해 1,500만 원이던 예산도 올해 7,200만 원까지 늘었습니다. 한 사람당 월 4만 원 내에서 2권, 관련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의 도서나 대학교 교재, 1업 문제집 같은 경우 등은 신청이 제한됩니다. 울산에서는 서점 69곳과 도서관 21곳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구매한 도서는 운영이 어려운 작은 도서관에 기증됨으로써 시민들의 독서 문화를 장려하는 데 지대하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네 서점을 살리면서 시민 부담까지 줄여 책 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지만 부족한 홍보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어젯밤 9시 20분쯤 창원시 마산하포구 무악산 학봉 인근에서 난 불이 2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고 산불 진화 장비 14대와 진화 인력 13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산림청은 정확한 피해 면적과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창원이 연속 보도한 형사공탁 1년 보고서와 관련해 검찰이 선고 직전 피해자 몰래 이뤄지는 이른바 기습공탁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어제 2022년 12월 개정된 형사공탁 특례제도 악용 사례에 대한 대응 방안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선고 직전 기습공탁이 이뤄질 경우 재판부에 선고 연기나 변론 재개를 신청해 피해자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할 계획입니다. 창원시 의회가 사화 대산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승인하고 오는 3월 말까지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합니다. 여야시 의원 10명으로 구성된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특례사업 계획 수립의 적정성과 민간 사업자와 협약 변경 과정, 사업비 산정 타당성 등을 조사합니다. 특위는 관계인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듣고 공인회계사 등 전문 인력을 활용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창원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수영장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창원시가 안전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창원시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전담팀을 꾸려 공단이 운영하는 시설물 전반에 대한 정밀 안전 진단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4일 마산 야구센터 수영장은 천장 콘크리트 조각이 떨어져 수영장 운영을 중단했고 지난해 11월과 12월 시민생활체육관과 내서스포츠센터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던 2명이 숨지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김해시가 다음 달 말까지 김해공공의료원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에 들어갑니다. 2030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김해공공의료원은 김해와 양산, 밀양 등 경남 동북권역을 대상으로 하며 내과와 산부인과 등 17개 진료과에 300병상 규모로 설립될 예정입니다.
창원시가 올해 보육시설과 노인시설 등 복지시설을 확충합니다. 창원시는 다음 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의창구 중동으로 이전 개관하는 데 이어 오늘 3월에는 일하는 부모들의 고충 상담 등을 하는 맘 커뮤니티 센터에 문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7월 파룡복지회관을 준공하고 치매 노인시설인 시립노인주간보호센터를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산 자유무역지역을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하는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이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입니다. 윤한홍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특례 조항에서 자유무역지역을 국가산업단지로 본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산 자유무역지역이 국가산단이 되면 건폐율이 80%로 상향돼 증축 등 투자 효과와 기반시설 확충, 연구기반 구축 등이 기대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